자, 이번 시간에는 비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비열이라는 말 중학교 와서 또 처음 들으면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요. 비열을 하기 전에 먼저 열량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열량. 보통 우리가 열량의 단위로는 많이 봤어요. 킬로칼로리, 칼로리. 여러분들 뭐 밥 한 공기의 열량은 뭐 250킬로칼로리, 햄버거는 뭐 1000킬로칼로리,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량이 많은 음식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봤던 킬로칼로리와 칼로리, 이게 열량의 단위예요. 그럼 열량이란 뜻은 뭐냐? 열량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열의 양이에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야, 이 햄버거가 있는데 햄버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햄버거가 보통 1000킬로칼로리라고 하거든요. 1000칼로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킬로칼로리인데요. 밥은 한 200킬로칼로리거든요. 5배가 높아요. 뭐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10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 쓰고 남은 거는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니까 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햄버거 많이 먹으면 기름기 성분, 이런 열량이 많은 걸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하기 어렵다, 살이 찐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야.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입니다. 열의 양. 열량.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열량을 뭐 이렇게 뜻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쉬운 게 단위로 직접 다가가는 거죠. 1 킬로칼로리에 이 열이잖아, 열. 이 열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미지로 기억을 하세요. 1 킬로칼로리는 자, 물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할까요? 자, 물을 예를 들면 보통 물이 기준이거든요. 물 1kg 있다. 이 물 1kg을 가열해요.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여기서. 자, 처음에 온도가 있을 거고 나중에 온도가 있겠지. 이만큼 올라갔어요. 자, 얼마큼 올라가냐 봤더니 1도씨만큼 올라갔어.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여러분들 1kcal입니다. 대충 이미지로 물을 가열하면 이 물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이 활발해진 물 분자가 열을 만들 것이고 이 열이 온도계에 영향을 주면 온도계 눈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1도 올라갈 때 1kg을 1도씨 올릴 때 1kcal의 열의 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가열해준 열의 양이 1kcal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미지로 머릿속으로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열의 양입니다. 열의 양. 그러면 여러분들 높은 열량을 많이 줄수록,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kcal와 2kcal의 열을 줬을 때 얘가 어떤 물질이 1도씨 올라갔다가 한다면 얘는 몇 도씨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2도씨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량이 많을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열량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비열에 대해서 직접 한번 해봅시다. 비열. 자, 비열은 뭘까? 이 비열이라는 것은 뜻을 생각하기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운데,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이 물질이 질량을 쟀더니 1kg이었어. 이 1kg짜리 이 물질을 온도를 몇 도씨?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열? 필요한 열. 필요한 열. 물질마다 이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입자들의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 필요한 열의 양, 그러니까 비열은 필요한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만큼이 필요하냐, 이만큼을 1도씨 올리는데. 비열이 물질마다 달라요. 이렇게 비열이 이렇게.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 1이라는 얘기는 1kg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 필요하다는 거고, 식용유가 0.4라는 것은 0.4만큼의 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열로도 같은 1도를 올리는데 식용유는 좀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차이점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비열이라는 건요,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떤 물질 1kg이라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1kg을 몇 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있을 거 아니야. 필요한 열의 양. 열량의 단위가 뭘 쓴다? 킬로그램일 때는 킬로칼로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양이 얼마일 때? 1kg일 때. 자,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했는데 온도계의 눈금이 몇 도 올라간다? 1도씨만큼 올라간다. 이때 필요한 열의 양. 몇 킬로칼로리냐? 이게 바로 비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열이라는 거를 여기서 공식에서 나온 얘기예요. 비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어떤 물질 1kg을, 그죠? 킬로그램. 양이죠. 몇 도씨? 1도씨.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뭐? 온도의 뭐? 변화입니다. 변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뭐? 필요한 열의 양.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뭐? 킬로칼로리. 이건 뭐예요? 열량이죠. 그러니까 비열을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에요. 단위로 얘기하면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분의 킬로칼로리.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뭐가 되는 거냐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비열의 단위가 그래서 이겁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또는 자, 1kcal는 1000칼로리잖아요. 1kcal는 1000칼로리잖아. 1kg은 1000g이잖아요. 그러면 칼로리하고 그램으로 바꿔줘도 1000 없어지니까 괜찮잖아.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비열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철의 비열이 0.11이다. 자, 이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철이 있어요. 철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을 1kg을 몇 도씨?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열량이 몇 킬로칼로리일까요? 그렇죠. 0.11킬로칼로리다 이 얘기입니다. 0.11이란 얘기는. 납은 0.03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납을 몇 킬로그램을 1kg을 몇 도씨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다? 0.03 킬로칼로리다. 자, 비열은 이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물질마다 비열은 같다 다르다. 얘도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같은 열을 쭉 가열을 했는데 같은 열을 가열했어요. 같은 열을 가열했고 같은 양을 가열했어요. 그러니까 모래도 모래를 1kg, 식용유를 똑같이 1kg, 물을 1kg. 똑같은 양을, 같은 양이어야 되겠죠. 같은 양의 전제 조건이어야 되고, 이 같은 양을 같은 열로, 열의 양도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지. 같은 열로 지금 가열한 겁니다. 같은 열로 가열했을 때 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입니다. 물은 지금 서서히 데워지고 있고, 식용유는 그보다 빨리 데워지고 있고, 모래는 더 빨리 데워지고 있네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물은 다른 거에 비해서, 식용유나 모래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적구나. 자, 온도 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같은 열을 줬을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작다. 델타 T라고 한 거예요. 온도 변화가 작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같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 똑같이 이번에는 똑같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누가 더 많은 열이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한 열의 양은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식용유가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증가했잖아. 근데 물을 똑같이 이만큼 증가하게 하려면 열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클수록 누가 커요? 물이 크죠.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비열을 알 수 있어요. 비열의 크기. 누가 제일 크다? 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구? 식용유고, 그 다음 누구? 모래 순으로 비열이 작아진다. 그리고 비열이 클수록 상대적인 같은 양을 데우는 온도 변화는 어떻다? 작다는 겁니다. 요거를 그냥 기억하세요.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라.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 주변의 현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바다에서 육풍과 해풍이 부는 건데요. 자, 아까 봤듯이 육지는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육지는 지금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 바다는 물이에요. 자, 모래와 물 중에서 비열이 누가 더 작아요? 모래가 비열이 작죠?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데워진다는 거죠. 똑같은 햇빛을, 육지도 받고 바다도 똑같은 햇빛을 받지만 누가 더 빨리 데워진다? 비열이 작은 모래가 더 빨리 데워진다. 빨리 데워지니까 이 모래 주변에 있는 공기는 데워지면서 대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바다로 이동한 이 공기는 식으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 아래로 내려온 찬 공기는 다시 육지 쪽으로 불면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을 우리는 해풍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육풍과 해풍이 부는 이유는 육지는 낮에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밤에는 빨리 식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해풍과 육풍도 이런 비열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비열에 대해서 좀 이해했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